칸막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을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9월입니다. 2020년 9월 10일입니다. 9월 9일을 보내고 9월 10일 9월 9일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9월 7일이 태풍 하이선이 대한민국을 관통한다 하고 예측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태풍 하이선이 그 위력을 가지고 지나갔더라면 아마 9월 7일은 2020년 9월 7일은 대한민국이 참 망한 망했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대한민국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 내용이 분명히 참 연결될 수 있는 그 날짜 2020년 9월 7일 인류사에서 태풍 하이선으로 대한민국을 관통해갖고 대한민국 망했다. 선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던 이 표현이 임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 말씀이 응했구나. 응인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인류사의 날짜가 2020년 9월 7일이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뻔했습니다. 될 뻔. 근데 이 태풍 하이선이 비껴간 거다. 비껴갔다. 누가 비껴가게 했을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태풍 하이선이 옆으로 비껴간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세계 사람들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안 하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좀 연결하는 거죠. 비껴갔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태풍 하이선의 진로 비껴갔는데 동해안에서 보니까 보통 비껴가 버리면은 태풍은 그렇습니다. 비껴가면은 저 태평양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버리죠. 대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온 여러 가지 태풍들 보면은 이게 동쪽으로 건너갔다. 동쪽으로 건너가면요. 그대로 태평양 쪽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바닷속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동쪽으로 건너갔는데 동쪽으로 건너가고는 이게 직진해로 북진해 직진으로 동해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통해서 직진을 해가지고 동해안을 통해서 바로 일직선으로 올라가 일직선으로 직진도 된 방향이 태평양 쪽으로 직진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대한민국을 쫙 따라 올라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저 압록강 바로 우측으로 압록강이 그 백두산 위로 해가지고 이게 만주 땅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 이걸 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태풍 9월 7일 보내고 9월 9일 날 어제 그러니까 오늘 9월 10일이고 그래서 9월 9일이 상징적이라 하나의 날짜로 기억하려고 하면 날짜도 9월이고 또 9일이고 하니까 쌍구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자를 좋아하잖아요. 구자를 좋아합니다. 쌍구일. 중국 사람들은 열을 좋아하죠. 쌍십절 열을 좋아합니다. 근데 쌍구일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9월 9일에 이 날을 의미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풍 하이선의 진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비껴나간 태풍 하이선의 진로가 북쪽으로 해서 만주 땅을 들어간 이 내용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하이선을 비켜갔다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태풍 하이선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은 어떨까라는 거죠. 일본 사람은 자기들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는데 태풍의 진로가 대한민국으로 갈 길을 가는 이 진로를 자기들은 예측을 했는데 이 태풍 하이선이 비껴갔다.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 이미 눈이 사라져버리고 눈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빠져서 동해안으로 빠졌다. 이 내용을 보는 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태풍의 이 피해를 많이 보던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비껴간 이 하이선의 진로를 보면서 그런 눈이 없어진 상태로 대한민국을 상동한
이 태풍 하이선의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이런 것을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태풍 하이선의 진로? 이 반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래 봐야 되냐면 눈이 있던 엄청난 그 강한 태풍이 일본을 안 거쳤더라면, 그렇잖아요. 일본을 안 거쳤더라면, 그래갖고 그 진로가 대마도까지 가던 그 태풍의 위력에 대마도까지 간 것만 해도, 갔을 때만 해도 일본을 안 거쳤더라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일본을 안 거쳤더라면 어떤 형태든지 대한민국을요, 대마도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태풍 진로를 봐가지고, 일단 일본을 안 거친 거로 다 돼 있었는데, 이 일본을 거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을 안 거쳤더라면 원래 진로 방향대로 해서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을 거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렇다.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일본 사람은 이걸요 놓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한 고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이 자세, 어제는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9월 9일에 가는 이 날짜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9월 9일은 2020년 9월 9일은 대한민국이란 땅, 한번도만 생각하던 이 대한민국 땅이 대한민국 땅만 아닐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내용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 한반도란 자체가 요것만 우리 땅 할 게 아니다는 거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운명, 하이선을 통해서 보아서 그런 거죠. 하이선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었던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역사 사건들에서 일본 사람들은 뚜렷이 기억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서 한반도만 우리 땅이다 라고 바라봤던 그 내용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이라 하는 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려해보고 여기에서 시각을 한반도라 하는 이 범위를 북쪽도 통일시켜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만주 땅까지로 볼 수 있는 한반도라 하는 이 범위를 만주 땅과 더불어서 이 일본 땅하고 같이 일본하고 같이 일본도 한반도에 들어있는 가치였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왜 그랬냐면
하이선이 동해안으로 빠지고 나서 그냥 태평양 쪽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게 북쪽으로 갔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만주 땅을 마치 손가락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 중간에 뭐야 이거, 엄지 다음에 금지지. 금지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금지를 딱 세워버리면, 북쪽으로 금지 세우면 이게 만주 땅을 올라가는 그 내용이 되는 형태가 태풍 하이선의 진로를 파는 거죠. 그래서 금지를 세워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이선의 방향에 만주 땅을 바라보고 하는 이 진로에 국민들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들 하여금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 표현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여호수아서 1장 4절인가 3절인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대한민국이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지금 만주 땅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아니다는 거지. 시각을 넓히고 후손들로 하여금 꿈을 크게 가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제약 체결 성명서처럼 1882년 1953년도에 한미방위제약을 체결하면서 그보다 70년 전에 있던 1882년 조미 통상조약을 언급하는 이 대통령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방위제약 이후로, 한미방위제약 이후로 후손들이 누리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인 표현이, 그걸 빙자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정광훈 목사가 외치게 되는 그러한 흐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되었던 2012년 인류 종말 시대, 인류 종말 시대는 교회는 어떤 복음을 외쳐야 되느냐,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각 나라마다 임마누엘을 찾아 나가는,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요 복음으로 해라.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서 지금 현재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요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좀 임마누엘을 보겠다, 임마누엘을 찾아라는 것은 그게 마치 2020년 9월 7일에 대한민국에 이 상륙했던 하이선 그 진로를 9월 9일 날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거는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 번째 어제 말씀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일본 땅을, 일본에 있는 백성들을 만주로 이전시키는 그 일에 대한, 이미 우리가 말씀했던 동북아 공전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자기들이 만주 땅을 가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또다시 만주국을 만들었던 역사를 되뇌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되므로 평화적으로 또 인류 전체의 어떤 참 공존한을 바라보면서 동북아 공존한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형태로 평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거는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표현했던 2020년 9월 9일에 태풍 하이선의 진로를 보면서 일본이 대한민국 사람은 잊어버리는 이 태풍 진로 비껴갈 때까지만 아마 일본 사람들은 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태풍 진로를 참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다라고 하는 정도로 태풍 진로를 통해서 하이선의 진로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희한한 건지 안 한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태풍이 왔대. 근데 뭐 그것도 태풍이야? 그 기상청 오보 아니냐? 이 정도로 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고 아무런 지금 뭐 반응이 없습니다. 태풍 지나고 난 뒤부터는 태풍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나와요. 말 한마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 진로의 방향에 두고두고 각인시키는 그 태풍의 진로가 너무너무 인상적인 그런 형태로 일본 사람은 보고 있을 거라. 근데 그 보고 마지막 동해안 쪽으로 넘어간 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놓치기 쉽고 대한민국 사람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 동해안으로 같은 그 진로에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남북이 마찬가지고 만주 땅까지 다 마찬가지고 만주 땅은 최종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같이 이거는 지금 네 지역이죠. 네 지역. 일본 지역, 전 지역으로 얘기합시다. 일본 지역, 한반도 남쪽, 한반도 북쪽, 그리고 만주 지역. 이 네 지역이요. 연합해야 돼, 연합. 이 연합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또 연합을 하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몽골 지역이죠. 몽골 지역.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이런 연합을 해갖고 뭐 연방체제가 이제 연방제도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할 그런 것이 바로 연방입니다. 만주 몽고 땅이 얼싸 좋다고 반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걸 품어야 돼요. 이제 요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을 하여금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기에서 앞으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되겠다. 이거는요 어림도 없어요. 눈을 크게 떼야 돼. 국가라고 하는 단위 한반도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한반도라는 개념이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 표현 속에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헌법에 나와 있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하는 이 개념 한반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완전히 깨부숴야 돼. 일본을 같이 해야 돼. 일본을 같이 엮고 북한도 엮고 그리고 몽골 아주 만주를 지향하면서 만주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몽골까지 이런 한반도라 하는 개념이 몽골까지 포함하는 큰 비전
시각, 그걸 우리가요, 태풍하이선의 진로를 통해서 2020년 9월 9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그걸 가지고 우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 안에서만 임마누엘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국가라고 하는 단위로 볼 때요, 여기 역사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일본을 2020년 9월 9일 이걸 어떤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9월 9일은 일본에만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그 개념을 넓히는과 동시에 9월 9일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요구하는 일본과의 반목, 일본과의 갈등, 일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대립적인 이 내용을요, 아예 없애는 거예요. 망했다 속에 그거 다 포함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 그 개념을. 일본이라고 하는 역사, 그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속에요, 연결시켜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연결시키는 이 내용을 할 때는요, 왜 일본이 저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왜 일본이 저렇게 고통당할까? 왜 우리나라하고 저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일본이 계속 이 한반도로 올라가고 계속 결국에는 만주 땅을 하나의 만주 왕국이라고 2차 대전까지 일으키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우리가 일본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찾지 않아서 그렇지, 그 속에는요, 교황이 일본에게 영향을 미친 이에스에라고 하는 이 조직이요, 일본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거를 교황제도에 반대로 하려고 하는 반항했던 일본의 그 역사, 그래서 일본이 성교하기 힘든 하나의 국가로 남겨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칩니다.